어젯밤 일 기억 안 나세요? 어젯밤 일 기억 안 나세요? 간밤에 술에 취한 왕은 지영을 덮쳤습니다. 기습뽀뽀를 감행한 것이죠. 그래놓고 지금 나몰라라 하는 왕의 무심한 행동에 지영은 북어를 두들겨 팹니다. 연지영은 밤새 설친 얼굴로 다크서클까지 내려앉았는데요. 왕은 아무렇지 않은 척 기억도 못하고 태연하게 굴죠. 그 순간 지영은 방망이를 들고 북어가 왕인 양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얄밉지만 그래도 숙취 해소에 좋은 북어국을 끓여 대령하려는 것이지요. 웃음과 설렘이 동시에 폭발하는 취중 입맞춤의 후폭풍, 그리고 이어지는 국제적 요리 대결, 명나라 사신단과의 한판 승부, 5화는 코믹 로맨스와 역사적 반전이 동시에 터지는 신의 한 수 전개가 될 것입니다. 지난 4화, 연지영은 효를 주제로 한 경합에서 제첩 된장국을 내놓으며 대왕 대비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승부의 긴장 끝에 대령 숙수의 자질을 입증했죠. 무엇보다 달밤 술에 취한 왕 이현이 연지영을 끌어당겨 입맞춤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감독님이 전반부에 키스신이 있다고는 하였지만 방송 4회 만에 쌈을 싸버렸습니다. 그냥 얼굴이 가까이 다가오길래 어어어 하다가 푹 쓰러질 줄 알았더니 그 와중에도 뽀뽀를 하더라고요. 연지영 입장에서는 대령 숙수가 된 지 하루 만에 또 신분 상승을 하는 기회가 오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정작 왕 이현은 필름이 끊겨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술을 마시고 한 일이라 기억 못한다는 이현. 자, 어쨌든 그 입맞춤은 두 사람의 관계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었는데요. 5화의 시작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왕은 술김에 저질러 놓고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상태. 어젯밤 기억 안 나세요? 라는 지영의 말에 멀뚱하게 대답하니 지영의 속은 터져버립니다. 밤새 잠 못 자고 설친 얼굴, 다크서클 분장까지 그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결국 북어를 두들겨 패는 코믹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장은 하시라며 정성껏 끓인 북어국을 내놓는 반전. 이 장면에서 시청자는 웃음, 분노, 설렘이 모두 뒤섞인 로코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본 도승진은 왕에게 농담처럼 말합니다. 전하, 연지영과 한 번 더 쌈을 싸시지요. 여기서 쌈은 음식 쌈이자 연애의 썸이라는 언어 유희, 무안해하는 왕, 놀려대는 도승지, 그리고 당황하는 지영, 궁궐한 분위기가 확 살아납니다. 5회부터는 왕 이현의 감정 연기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지영이 만든 요리를 좋아하는 감정인 것인지, 아니면 그 요리를 만드는 지영에 대한 감정인 것인지. 드라마가 총 12부작이어서 4부부터 키스하는 장면을 내보낸 것이라면 조만간 일방이 아닌 쌍방에 의한 키스각도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대목에서 수건 강목주는 또 킹 받겠지요. 그나저나 이채민이라는 배우 이제 대스타의 탄생입니다. 남주 바뀐 것은 정말이지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죠. 원래 낙점받았던 배우의 하차로 인해 투입된 배우 이채민. TVN에서 변우석, 추영우에 이어 이채민이라는 새로운 배우를 발굴해내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채민 배우의 인스타는 185만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올해 최고 시청률이 마지막 회 15.4% 올린 보물섬이었는데 단 4회 만에 벌써 11%입니다. 프로그램 단 4회 만에 시청률 4%대에서 11%로 올린 저력. 왕 이현과 연지영의 러브라인이 시작되면 최고 시청률 경신도 시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웃음 섞였던 코믹 무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궁궐 문 앞, 북소리와 함께 명나라 사신정사가 도착한 것이죠.
이헌은 즉위 직후 명나라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은 상황, 즉 그의 왕권은 아직 명예의 인준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그 앞에 사신정사가 나타났으니 함부로 대할 수도 가볍게 넘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신정사는 무려 숙수 3명을 대동하고 나타납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조선의 자존심을 건 맛의 전쟁을 선포하는 도전장이었죠. 과연 조선의 수락관이 황제의 식탁을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사신정사의 이 한마디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헌은 차가운 눈빛으로 사신을 노려보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왕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 그리고 혹여 패배라도 한다면 조선의 국격까지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그는 기어이 차분한 목소리로 답합니다. 조선의 밥상은 백성을 먼저 생각한다. 오늘 그 마음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연지영에게 떨어집니다. 사신단을 상대로 하는 특별연회 요리, 바로 그녀가 총괄을 맡게 된 것이죠. 전날 밤 왕의 입맞춤에 뒤흔들렸던 그녀는 이제 한나라의 체면을 걸고 싸워야 하는 요리사로 무대 위에 오릅니다. 궁궐 사람들은 숨을 죽입니다. 이 순간 연지영은 단순한 셰프가 아니라 조선의 마지막 방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신단은 자신만만합니다. 중국의 전통을 자랑한다며 화려한 오리 요리를 내놓죠. 직화 화덕에서 불꽃이 튀며 익어가는 그 광경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압도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황제의 식탁에 오르는 진정한 오리 요리다. 그들의 표정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지영은 전혀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녀가 꺼내든 것은 조선식 훈연 오리구이. 장작 향이 은은히 배어들고 꿀과 약재로 버무린 특제 양념이 고기의 풍미를 깊게 스며들게 합니다. 살짝 바삭한 껍피와 촉촉한 속살, 그리고 담백한 곁들임까지. 그 맛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조선의 정성과 철학이 담긴 한 상이었습니다. 사신정사의 눈이 흔들립니다. 첫 입을 뗀 순간 그의 미간이 살짝 좁혀지더니 이내 숟가락이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온 숙수들까지 부랴부랴 손에 메모를 적기 시작하죠. 이 조리법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그들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훗날 거대한 반전을 암시합니다. 조선의 훈연 오리구이가 명으로 전해지고 시간이 흐르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북경오리, 베이징덕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즉, 세계적인 요리의 기원이 사실은 조선의 수락관에서 비롯되었다는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왕 이헌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살았다. 조선의 체면을 지켜냈다. 그러나 그는 겉으로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단지 입술 끝만 살짝 올립니다. 반면 그 장면을 지켜보던 강목주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사신도 왕도 모든 이의 시선이 연지영에게 쏠리고 있었으니까요. 저 여자가 계속 빛난다면 내 자리는 어디로 가는 거지? 질투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 부채 아래에서 번쩍입니다. 이 순간 강목주는 단순한 질투를 넘어 연지영을 반드시 꺾어야 한다는 결의에 이르게 됩니다. 사신단이 떠난 밤, 이헌은 홀로 남아 연회의 기억을 곱씹습니다. 연지영이 넣어놓은 훈연 오리구이의 향이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죠. 술잔을 기울이다가 그는 문득 낮에 그녀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미래에서 왔습니다. 이헌은 웃음인지 탄식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습니다. 허황되다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점점 더 커져가는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끌림이 자리 잡습니다. 한편 연지영은 혼자 남아 수락관에서 주걱을 꼭 쥐고 있습니다. 오늘의 승리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불러왔기 때문이죠. 왕이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은 고맙고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의 따뜻한 시선이 자꾸만 마음을 흔듭니다. 나는 왜 이곳에 오게 된 걸까? 미래에서 왔다는 사실, 끝내 밝혀져도 괜찮은 걸까? 다음 날 왕은 수락관으로 그녀를 부릅니다. 망운록, 그 책에 적힌 것은 정말 미래에서 온 기록이더냐? 연지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왕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허황하다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더 알고 싶어진다. 너라는 여인이. 이 대사는 호기심을 넘어선 은근한 호감과 보호 본능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하지만 이 모든 걸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수건 강목주. 그녀는 왕의 마음이 연지영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질투가 아닌 차가운 계산이 맴돌고 있죠. 왕이 저 여인을 곁에 두면 우리의 계획이 흔들린다. 그녀는 즉시 제산대군에게 보고합니다. 대군마마, 그 여인은 전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전하의 눈이 흔들리면 왕자를 빼앗아 오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바보처럼 웃음을 짓던 제산대군은 보고를 듣자마자 얼굴을 굳힙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립니다. 결국은 때가 오는군. 왕이 흔들릴수록 그 곁에 여인이 빛날수록 왕자는 오히려 내게 가까워진다. 그의 손끝이 먹물을 적셔 왕자라는 글자를 써내려 갑니다. 그 옆에 선 강목주는 미묘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이지요. 이제 그녀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왕을 무너뜨릴 불씨로 연지영을 흔들어 제산대군의 길을 여는 것. 마지막 장면. 왕은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미래에서 온 여인, 너를 더 알고 싶다. 그의 눈빛에는 군주의 의무와 남자의 호기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산대군은 서재에서 이제 때가 다가온다라며 붓을 놓습니다. 화면이 교차 편집되며 왕과 대군의 눈빛을 번갈아 비추며 왕좌를 지키려는 자와 왕자를 차지하려는 자의 대비를 극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연지영이 홀로 서 있는 수락관에 한 줄기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제산대군의 목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왕좌는 반드시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길에 걸림돌일 뿐이다. 화면은 연지영의 놀란 눈빛, 왕의 결심에 찬 얼굴, 그리고 강목주의 차가운 미소를 교차로 비추며 서서히 암전됩니다. 이제 제산대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